신발군입니다. 오늘 9월 4일 특징 테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특징 종목들, 뭐 특징 종목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주목하거나 아니면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테마와 관련된 종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카페, 세 번째 드론, 네 번째 2차전지 ESS 리튬, 이런 것들이 테마로 잡혔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테마가 잡혀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제약바이오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이제 주변에 있었던 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할 경우에 여기에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운자로가 저기보다 위고비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하는 마운자로가 이제 곧 판매가 될 계획이고, 그리고 가격도 뭐 저렴하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종양학회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사실 근데 제약바이오의 뭐 상승 요인이라고 하지만 각각 다른 것들이에요. 그냥 묶여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테마 안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이벤트들을 묶어서 이걸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잡았다. 그 중에서 저희가 뭐 다른 것들 다 볼 수 있는데,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 좀 저희가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히 그 여기 보시는 그 제약 쪽에서 예를 들면 헬릭스미스 같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헬릭스미스 같은 업체들이 어디에 돼 있냐면 면역항암제제 쪽에 있는데요. 면역항암제제 쪽에 테마로 분류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기술특례주 형태로 상장되어서 장기적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어떤 경우만 제외하고 기존의 제약업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약을 직접 생산하거나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수익을 직접 내고 있는 회사들, 매출이 있는 회사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몇백억대 이상의 적자들을 매년 감당을 하면서, 그게 뭐 길게는 십몇 년 이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이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디 가서 보물찾기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중에서 터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터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나 기본이나 그 기반이나 근본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주의를 해서 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맨 끝에 신라젠 끼어있네요. 자, 그리고 지역 화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자치구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고 있죠? 지역 화폐 관련 주식들이 조금 올랐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 한 6월 달쯤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그때 테마 관련된 내용들 제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드론 관련주들은 이제 국방부에서 전 병사들을 뭘로 하겠다? 전 병력들을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병력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드론 교육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드론 드론 교육하고 도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벨셀과 에이락스 같은, 벨셀은 기본적으로는 드론과 관련된 회사는 정확하게 나뉩니다. 얘는 UAV와 관련된 회사, 2인승 뭐 사람이 직접 타는 그런 그 운송수단 얘기를 하는 회사고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드론 관련된 교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교육회사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대표 종목으로 떴는데, 벨셀은 드론 관련된 테마에서 시총이 가장 작은 종목입니다. 움직이기가 쉽죠, 한마디로. 벨셀 조금 이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테마를 타지 않으면. 근데 테마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테마도 아니고 그냥 끼어 있을 뿐이에요, 드론에. 에이럭스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론 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집행이 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이 올랐는데 하나는 오를 이유가 없고, 하나는 테마의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테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ESS 리튬 올랐고요. 요거는 뭐라 그랬죠? SK온이
ESS 1기가와트 아워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직접 직간접적으로 어떤 부품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주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케일 6기가와트급의 SMR을 수주를 했다. 그래서 아마 다량의 SMR을 수주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 SMR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너토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토크는 수력 원자력 쪽이나 아니면 수력 원자력 쪽에 밸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본적으로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 보셨고요. 이제 우리 그거 봅시다. 차트 봅시다. 차트를 볼 거고요. 에너토크에 가 있는데 저희 벳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벳셀은요 실제로는 좀 상장된 지 좀 오래된 회사예요. 2013년에 상장이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고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왜요? 2021년에 적자 전환되어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시점이 어쩌냐면 2022년 5월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하락이 시작되어서 위아래로 내려가지만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게 되죠. 적자폭은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년간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사실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 벳셀이 올라간 이유는 인도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드론 테마가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갔어요. 벳셀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기는 이지트로닉이고요. 벳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드론 테마에 끼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가장 시총이 작다라는 이유로 저는 올라갔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드론 테마야. 그런데 실제로 드론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UAV, 소형 항공기 생산하는 업체예요. 사람이 타는 드론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개발과 판매가 시작된 건 제법 오래됐어요. 2019년도 이렇게 됐으니까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론 테마라는 이유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서 발생은 했지만, 사건은 발생을 했지만 원인이 불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요. 이지트로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예요. 적자인 회사입니다. 상장이 언제냐 하면 2024년인데 이게 잠깐만요. 좀 더 들여볼게요. 상장이 2021년인가 2년인가 그럴까요? 2022년이에요. 2022년에도 적자, 2023년에도 적자, 2024년에도 적자입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어떤 계약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는 폐배터리나 아니면 전기 관련된 그런 업을 하는 회사죠. 이지트로닉스는 폐배터리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전기 변환 장치, 전력 변환 장치를 쓰는 회사인데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죠? 주식이 등록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 얼마나 떨어졌나 보면요, 여기를 고점이라고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로 지금 잠깐만요. 대충 가보죠. 고점 대비로 지금 한 86%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반등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닥을 찍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을 파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바닥을 파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일봉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상한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한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단발적으로 상한가를 찍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건은 발생했으나 이것이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어쨌든 상한가 종목들이 다들 이래요. 하나는 뭘 타고? 하나는 테마를 타고, 또 하나는 뭘 타고요? 계약을 타고. 잠깐 상한가를 찍었지만 기존의 어떤 일들을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에이럭스라는 회사를 좀 보려고 해요. 에이럭스라는 회사를 볼 건데, 에이럭스라는 회사는 드론 업체입니다. 그리고 드론 교육을 하는 드론 교구와 관련된 업체예요. 에듀테크 업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얘는, 그죠? 2024년 상장일 거예요, 아마. 그죠? 보시게 되면 2024년 상장이고요. 아직까지 뭐 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뭐 어느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업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첫 해에 흑자를 올리고 매출액도 제법 나오는, 그죠? 지금 얘가 물론 시가총액이 1,530억인 거 비해서 매출액이 5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뭐 흑자를 남기고 있는 업체고요.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지금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좁혀가는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삼각형. 자, 이렇게 삼각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상향 혹은 하향 이렇게 분출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아직까지 방향을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모양으로 보게 되면 하향 분출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가 뭐 이렇게 되게 위험한 회사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회사는 아닌데 얘는 PBR이 2.8입니다 아직. 그래서 하방으로 분출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수익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력과 등록된 기록 자체가 길지 않고, 일봉 보셔도 뭐 한 번, 두 번 흔들리고 지금 삼각형 만들고 있는 모양은 동일합니다. 일봉으로 보시니까 조금 더 잘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보이죠.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모이고 있어요. 요거 한번 수정해 볼까요?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로 보셔도 돼요. 기준 하나를 선정하셔서 보시되,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그 봉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수염으로 보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정도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추세라는 거 혹은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정교함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에럭스 같은 경우 241선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240 영업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을 좀 만들어내긴 했어요. 이렇게 거래량 만들어냈죠. 거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뭐 이렇게 그 거래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네요. 800만 주 정도 되고 2천만, 전체 주식이 1,300만 주인데 800만 주씩 거래가 됐으니까 작지 않은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저기 자체는 그 지배구조 자체는 되게 안정적인 회사고 작은 규모의 어떤 저기를 계속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얘는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어떤 쪽으로 분출이 일어날지가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한울바이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울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한울바이오 파마. 얘는 뭐의 관계사냐 하면 대웅제약 관계사입니다. 대웅제약이 대주주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40, 뭐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유통 비율이 한 56% 정도 되니까 되게 높지는 않죠. 66%네요. 죄송해요. 66%니까 되게 뭐 뭐 지배 구조 자체는 괜찮고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버리지 않는다면 재무적인 안정성 자체는 가질 수 있다고 보겠으나 여러분들 그 바이오 쪽이요 수익만 내면 좀 비싸요. 실제로 실적에 비해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매출액이 1,3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11.16입니다. 전체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11배로 평가받고 있다. 즉 한올바이오파마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적인 면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1조 6천억이 아니라 1,600억 정도가 저기하면서 합니다. 여기서 뭔가 되게 대단한 걸 터뜨리면 좋으나 한올바이오파마건 다른 업체들이건 어떤 신약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대박을 터뜨릴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건 뭐 대웅제약이 아니라 대웅제약 할아버지가 와도 그 신약을 만들어내는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 신약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마운자로 만들어낸 릴리 같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죠. 동일하게 세계 여러 나라의 제약 업체들에서 어느 회사도 개발 안 하는 업체는 없어요. 대신 성공하는 업체가 아주 드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웅제약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크게 재무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뭐 100 몇십억, 200 몇십억씩 손해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는 꼭대기에 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터트려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터무니없는 주가를 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영업 기반 자체가 터무니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격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시장의 PBR이 1 근처인데 얘는 11이에요. 물론 이게 지향해야 되는 모습일 수는 있겠으나 저걸 우리가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종목으로 에너토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올바이오파마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이 바닥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얼마가 있냐면 한 32,000원 선에 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바닥도요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해요. 좀 높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여기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었고 여기서도 있었는데 물론 이게 되게 오래된 거기는 합니다. 10,000원선, 5,000원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5,000원선이 솔직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에너토크 한번 봅시다. 에너토크입니다. 주봉부터 볼게요. 에너토크 역시 뭐 근소하게 영업이익과 저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매출이 크거나 영업이익이 되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관 공급이라든가 장기적인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지를 않아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매출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수익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일 크게 수익 올려봐야 40억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772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이 시가총액이 7,900원일 때 770억이니까 이때는 거의 뭐 1,000억대가 훨씬 넘었겠죠. 그때 18,000원 시기가 있었으니까 1,몇백억대의 시가총액을 가졌던 시기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요 어둠에 와 있고요. 뭐 저기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은 PBR로 봤을 때도 1.2, 1.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주식 중에는 사실상 얘가 제일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예,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권을 만들었어요 이미. 그죠? 바닥권을 이미 어느 정도 만들었고 예. 제가 요걸 바닥으로 칠 수도 있고 여기를 바닥으로 보셔도 돼요. 4,500원 혹은 5,500원 선에서 바닥이 한번 만들어져 있어요. 보수적으로 보시려면 이게 낫겠죠. 지금은 한 7,000원 선에 와 있어서 5,500원의 바닥선보다는 한 50% 상승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전부 다 5,500원 선에서 10,000원 이하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법 많은 거래량이 2,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주당 거래량이긴 하지만 발생을 했었고,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다면 무엇인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졌고, 그리고 여기에 241선을 쭉 한번 올라갔는데 요 선이요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가놀이 형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여기에 가 있잖아요. 그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여기서 한번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장소잖아요. 비슷한 형태로 해서 요거는 약간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고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편이 조금 더 솔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걸 좀 보십시오. 어디서 241선과 만나거나 241 근처까지 떨어질 경우에 괜찮다고 봐요, 저는. 얘는 왜냐하면 충분히 거래량에 대한 증거도 있었고 매집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요 15,000원 선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까지는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도 사실 여기가 고점이에요. 2만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으니 5,500원에서 6,000원 선 근처로 접근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실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보셔도 여기에서 바닥을 정확하게 다지고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 쭉 올렸다가 거래량 터뜨리면서 빠졌고요. 요거를 올려서 수익을 먹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폭이 조금 낮아요. 그죠? 10,000선 근처까지 가기는 했는데 폭이 조금 작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체적으로는 매집과 관련지어서 요 거래량들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형성하면서 모이고 있죠, 그래프가. 근데 여기에 지금 241 선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요게 분출할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분출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사실 한 50% 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저도 지금 요게 분명히 간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정기에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어떻다? 얘가 어디로 접근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평가합시다. 쏘면요 좀 억울하긴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요게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면요 뭐 내 거 아닌 거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에서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거래량 없는데 어디를 들어가요.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50% 정도 쐈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런 예지 능력 같은 건 없어요. 그 예지 능력 같은 걸 믿지 마시고 신호가 올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신호가 온 상태인데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바닥은 충분히 다져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몇 가지 종목들 살펴봤고 상한가 종목도 몇 개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